5억 8천이면 지금 최저가가 얼마니? 3억 9천까지 떨어져. 와우. 그러면 감정가가 5억 5천 8백이면 호가로서는 얘를 뛰어넘었네요? 자, 오늘은 몇 개 추렸어요. 어제 밤에 그냥 새벽에 찾아본 거야. 골라온 거야. 얘 내가 내일 갈까 하다가 그냥 안 가려고요. 얘 한번 볼까? 얘가 지금 그 루원시티 앞에 얘잖아요. 그죠? 110동. 여기 있네. 이게 끝머리에 있어요. 그냥 끝머리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지도를 볼 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판상형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애인지 여기에 붙어 있는지 이제 여기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가 한 층에 4개의 호실이 있어. 근데 여기 끝머리에 있대. 그러면 여기 끝머리에 있다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하는 거야. 아, 끝머리에 있구나. 그리고 타입도 이렇게 이제 A타입이나 뭐 B타입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지도로 와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잖아, 여기. 이쪽 라인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쪽에서 뷰가 어떻게 떨어지냐. 이쪽 뷰와 이쪽 뷰 어느 쪽으로 떨어지냐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막힘이 일단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오, 좋다. 뻥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도 주변에 중학교 있고 공원들 있고 초등학교도 이렇게 있고 일단은 괜찮다라고 이제 제 나름으로 그냥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아,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하나 더 설명하면 좋다. 저는 약간 이게 정문도 보는 편이에요. 정문하고 멀리 떨어져 있냐, 그 다음에 후문하고 떨어져 있냐도 이렇게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이제 후문 쪽으로는 여기가 후문인가? 아니면 뭐 쪽문인가? 하여튼 요 라인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도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고. 하여튼 얘를 이제 봤었을 때 73제곱미터 22평형이래요. 그리고 5억 5,800에서 지금 3억 9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내일 물건이네. 제가 포기한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달려가시라고 그냥 내가 그냥 놨어. 자, 얘가 몇 년식? 18년식. 신축이네, 신축. 25층이고요. 얘가 18년식이고 얘 몇 층이니? 5층이네. 아, 약간 좀 저층이구나. 저층인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한 25층의 로얄동이면 한 뭐 19층, 뭐 20층, 21층 이 정도가 이제 로얄층 정도에 들어가는데 5층이면 약간의 저층인데 뭐 그래도 1, 2층 이런 거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 한번 볼까요? 권리 분석은 뭐 심플하네. 자, 소유권 했고 근저당 우리은행에서 2억 8,200을 받았는데 날짜를 보니까 이 집을 사면서 바로 대출을, 보통 우리가 집 사면서 대출 바로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출을 바로 받았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한 몇 년이 흐르면서 이게 뭐야 3 이런 데서 이렇게 받을 때는 보면 대출을 좀 많이 뽑고자 할 때 이런 데서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슨 사업을 하셨나 봐. 그래서 5억 5천 대출을 또 받았네요. 그래서 유동화 회사에서 결국은 이제 경매를 넣었는데 아마도 이게 우리은행 그 채권으로 넣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봤었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누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순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찾잖아요. 이게 누가 사냐, 집주인이 사냐, 임차인이 사냐 이렇게 봤었을 때는 뭘 봐요? 물건 명세서를 보죠. 자, 물건 명세서를 보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건 법원에서 자, 입찰자님들 이거 보고 입찰하세요. 이게 기준점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문서죠. 이게 공적인 장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래? 법원에서 대놓고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러면은 그냥 권리 분석 끝난 거예요. 뭐 대항력이고 뭐고 이게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누가 산다?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살고 있다라고. 임차 내역 없음 이거 그냥 소유자가 살고 있다 이 소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할 필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물건이에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구나.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뭔가 약간의 먼지가 살짝 있으면 좋거든.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지 못하는 먼지가 있어야지 조금 가볼만 한데, 이거 완전히 그냥 일반 물건이잖아. 근데 또 위치도 좋고 물건도 좋아. 그러면은 정말 이제 속된 말로 막 개떼처럼 다들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갖다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결론은 사실 너무 물건은 좋으나 아유, 가면 내가 들러리 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간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수익률과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해볼만 하지.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 5억 5,800이냐 감정이 진짜 시세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가격 순으로 이렇게 봐요.
실거래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가 저층이 5억 8천 나와 있고 5억 9,500 고층인 경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는 보니까 5억 9천 23층 그다음에 5억 9천 뭐 5억 9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거래도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기준층이 23층 좀 로얄층들이 5억 9천에 된 거고 우리 거는 뭐야? 지금 저층에 속하잖아요. 5층이니까. 그러면 얘보다는 좀 가격이 덜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살짝 우리가 이제 손품을 통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저층이 어느 정도 저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층 나온 것도 한 5억 8천 정도. 그러면 약간 기준점을 얘로 잡을 것인지 약간 잡고 현장에 이제 가보는 거예요. 정말 5억 8천 정도에 나온 건지 아니면 더 싼 것도 있는 건지 아니면 뭐 5층 정도면 조금 더 한 5억 9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임장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략 그냥 얘를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호가이긴 하지만 5억 8천 5억 8천이면 지금 최저가가 얼마니? 3억 9천까지 떨어져. 와우. 그러면 감정가가 5억 5천 8백이면 얘를 지금 일단 현재 호가로서는 얘를 뛰어넘었네요. 그래서 얘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자가 나타났을 때는 거의 뭐 감정가 이 수준으로 붙을 가능성도 좀 높고 실거주가 붙으면 왜냐면 5억 8천 정도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보면 한 2천 싸게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실거주자가 붙으면 좀 이길 확률이 힘들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붙었을 경우에는 감정가와 최저가의 어디쯤 그 어디쯤 써야 되겠지. 그 어디쯤 그래서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보너스 팁이기도 한데 한번 얼마나 남는지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5억 8천 정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대충 잡았어요. 공사비 얘 새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소유권 관리비 대충 이렇게 보시고 이자가 7개월이나 잡았네. 이자 한 4개월 잡아볼까요? 4개월 안에 팔 수 있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여야 되는 거지. 6% 잡았어요. 한 4개월로 잡고 중도상한이 1% 슬라이딩인데 1%로 그냥 잡았어요. 그다음에 명도비 아까 거기 소유자였지. 한 150 줄까요? 150. 기본공제 말고 매매사업자라고 해서 단기 매매사업자로 돌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길까요? 여러분들 1000이면 돼? 1000만 원만 나오면 될까요? 1000만 원. 그럼 몇 프로 써야 돼? 한 대충 1100 이 정도 남는 걸로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뭐 명도비 주고 그다음에 이거 대략적인 계산이에요. 이렇게 했었을 때 과대표준 6% 잡아야 되겠네. 6%. 대략적인 걸로 했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얼마야? 얘가 80%로 그냥 잡아볼게요. 대출. 그러면은 내 돈이 한 1억 3,200 정도 들어가네. 대출 낙찰가의 80%로 잡는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했었을 때 한 1,200만 원 남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내가 이제 단기 매매 사업자.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 한번 70%로 계산을 해볼까요? 70%로 하면 자 97%에 558. 얘 97%에 받는다 치고 아까 얘를 5억 8천 맞죠? 이렇게 하고 도배도 필요 없고 대충 할게요. 대충 4개월 잡고 대출 상환 뭐 이렇게 하고 명도 아까 자 150 준다 치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이게 70% 지금 여러분들 개인으로 했을 때는 70%로 양도세를 내야 돼요. 바로 팔면 70%로 했었을 때는 350만 원밖에 이 돈은 1억 5,500 정도 들어가고 80% 했었을 때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가고 내가 남는 거는 340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거. 이렇게 했었을 때 340을 남기냐 매매사업자로 했었을 때 1200을 남기냐 거의 한 9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 매매사업자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매매사업자는 여러 가지 허들들이 좀 있어요. 그 세금을 덜 내자라는 차원에서의 매매사업자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매매사업자로 하려고 하면 꾸준히 정말 네가 생계처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매매사업자로 접근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매매사업자이거든요. 저는 원체 자주 팔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그냥 딱 하나만 저렇게 해가지고 난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다 국세청에서 다 알아요. 아 얘가 지금 수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매매사업자 세금을 덜 냈다고 해도 나중에 발각이 되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 이상의 것
것들을 벌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 공부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 약간 나는 자주 집을 사고 팔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매매사업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거의 한 900만 원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도. 근데 나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재테크 차원으로 그냥 할 거야, 이거 세금 뭐 70% 내더라도 뭐 300만 원은 어디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70% 세금을 이제 내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런 어떤 개념이에요. 표가 다른데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수익률을 돌려보고 입찰 결정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